뉴욕 증시는 나흘 연속 오름세입니다. 공개된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 인내심을 강조했고 올해 인상에 대해서도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무역 협상도 순조롭게 마친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나이스 타이밍의 비둘기입니다. 12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불확실한 전망을 감안해 인내심을 발휘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위원들은 어느 정도의 추가 인상을 계속 기대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제유가는 지긋지긋한 약세장을 탈피했습니다. 무려 5% 말 그대로 대폭등했는데요. 미중 무역협상 순항과 오펙 산유국들의 공급 물량 감소 통계 배럴당 51달러 선에 걸어맞췄습니다. 왕서방이 무릎을 꿇은 걸까요? 중국이 미국한테서 상당 규모 농업, 에너지, 제조업 등 상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USTR이 밝혔습니다. 또 지적재산권 논의도 했다는데 지속적인 검증과 효과적인 집행을 실행한다고 공언했다고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시작합니다. 생방송으로 시청하시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 베테랑 전문가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을 검색하시면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를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오늘도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나흘 연속 오름세였는데요. 오늘의 재료는 FOMC 의사록이었습니다. 의사록에서도 비둘기파적인 기조가 감지가 됐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 인내심을 강조를 했고요. 여기에 비둘기파적인 기조가 나타났습니다. 또 위원들이 어느 정도 추가 인상 올해도 있을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제한된 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욕 증시 오늘 올라갔고요.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같은 경우도 아주 순조롭게 잘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다우존스가 0.3%가량 올랐고 S&P 500 지수는 0.4%가량 상승이었습니다. 장 마지막에 상승폭을 조금 내주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에서 0.8%가량 상승폭을 조금 내주면서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오늘 급등주 좀 주목해볼 만합니다. 오늘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올가노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무려 533% 급등했습니다.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2000%가량 200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인수합병용 블랭크 체크 바이오 회사입니다. 나스닥에 정식으로 심사를 통해서 상장돼 있는 종목이라는 점 좀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실적 발표가 나온 뒤에 시초가 13달러에서 320달러 이상 상승을 했고 거기서 좀 상승폭을 둔화된 이후에 533%가량 9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저희가 향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은 이 중국 베이징에 좀 기반을 둔 회사인데요. 일단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루오쿵 테크입니다. 베이징에 기반을 둔 데이터 그래픽 프로세싱 회사인데요. 중국 와이파이 시장의 선구자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125%가량 급등세를 보이면서 2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세 번째는 윈스 파이낸스,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금융회사인데 저희가 11월 28일에도 요거 급등 종목으로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99%가량 올랐네요. 베이징에 기반을 둔 토탈 리스 기업, 금융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5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99% 급등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의 적정 벤치마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한국 지수입니다. 2.5%가량 올랐는데요. 어제 코스피 2%가량 상승 마감했죠. 삼성전자 20%, SK하이닉스 4%가량 포함되어 있는데 MSCI 한국 지수가 오늘 증시가 오르면서 2.5%가량 크게 오르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황 상황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장 상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미국 주식시장 4거래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오후장 장 막판 1시간을 앞두고 상승폭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악재 속에서도 호재를 보려는 그 분위기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종가 확인하시고 이에 따른 이슈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39%, 나스닥도 0.87%, S&P 500 지수가 0.41%가량 상승으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이날 초반부터 상승권 흐름을 쭉 끌고 간 모습이었습니다. 기대감이 계속 이어졌는데 특징 키워드를 본다면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연준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무역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 쪽을 보면 차관급 회담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3일간 진행이 됐죠. 구체적인 사항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쪽에서는 좋았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힘들지만 솔직한 회담이었다라는 긍정론을 펼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가져다 줬는데요. 다보스 포럼 앞두고 장관급 회담이 또 한 번 열릴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 부총리와 함께 라이트하이저와 같이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이 타결에 대한 기대감 자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증시 부양을 위해서 이 협상 꼭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을 분석하기도 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호재를 든다면 바로 연준이었습니다. 먼저 연은 총재들의 발언들이 쭉 오늘 오전장부터 나왔는데요. 세인트 루이스 연 총리 같은 경우는 금리를 더 올릴 이유가 없다. 금리 너무 빠르게 올리면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오늘 현지 시간 오후 2시 핵심 이벤트가 있었죠. FOMC 12월 의사록이 나왔습니다. 12월 금리 인상을 놓고 모두가 찬성한 것은 아니며 올해 속도 조절이 있을 것임이 시사됐습니다. 특히 현 인플레 수준에서 금리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내부에서 형성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에 따른 시장의 안도감은 가질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FOMC 의사록 발표 이후에 나스닥과 같은 경우는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악재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죠. 특히 내부적인 이슈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새벽까지 19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부채 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악재가 아직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그러나 호재에 집중한 시장, 오늘까지 4거래 연속 플러스권에서 미국 주식시장 거래는 마감이 됐습니다. 유로존 역시 악재 속에서도 호재를 보려는 시선 강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많으면서 IT주와 함께 자동차주보다 가볍게 날았습니다. 먼저 범유럽 지수 보시면 0.5% 올랐는데요. 이 안에서 전 업종 플러스였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이슈 영국 내에서 보시면 브렉시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브렉시트 표결 15일로 현재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 부결될 경우에는 플랜 B를 3일 안에 마련되도록 하는 안을 하원이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당초 21일이었는데 대폭 그 기간이 축소된 거죠. 부결 가능성이 내부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챙겨보셔야겠고요. 앞서 독일에 이어서 또 다른 경제대국인 프랑스의 지표까지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 역시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소비자 신뢰가 나왔는데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87을 기록하면서 2014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부분. 이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장 가볍게 움직인 건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 흐름은 나타났습니다. 아시아로 가보도록 할까요? 아시아 주식시장 흐름 보시면 일본 먼저 1.1%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3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중화권 증시 역시 상승권에서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미중 무역 협상 갈등 해소 조짐이 보였다는 점이 첫 번째 플러스 요소였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보시면 내부적으로 내수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강했습니다. 정부 쪽에서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과 같은 국내 소비를 늘리기 위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가 특히 중화권 내에서는 가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2% 넘게 뛰었는데 IT주의 흐름은 좀 엇갈렸습니다. 텐센트는 상승한 반면 샤오미 같은 경우는 JP 모간 쪽에서 목표 주가를 내려잡으면서 6%나 하락했다는 부분까지 특징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남아시아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실적 발표 주 후반 앞두고 인도 내 IT주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상승권 흐름 0.64% 올랐고요. 필리핀 가볍게 움직이면서 3% 가깝게 오늘 시세 본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 가장 민감한 호주 증시의 상황 좀 보도록 할까요? 최근 원자재 가격 특히 유가의 강세에 눈에 띄고 있죠. 정유주가 일제 강한 모습 보이면서 어제 호주 증시 0.98% 오른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수 흐름들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셨고요. 그리고 환율 이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FOMC 의사록이 나왔기 때문에 달러와의 움직임에 더욱더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초반부터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던 달러와 FOMC 이후 3개월 내 최저치 부근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보시면 0.77% 아래쪽으로 움직인 모습 확인이 되고요. 유가는 반면 오늘 새벽까지 무려 8거래 연속 상승입니다. 계속해서 우려 속에 떨어졌다가 이제 약세장을 벗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르다 50달러 선 위까지 쑥 올라가면서 오늘의 상승폭은 5.2%에 달했습니다. 자, 비철금속 시장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금과 같은 경우는 달러와의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약달러 속에 0.5% 플러스권에서 금 마감이 됐고요. 은은 조용하지만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는 이슈가 상당히 많은 반도체 주였습니다. 삼성전자 그 충격을 극복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증권사의 상향 의견이 있으면서 플러스권에서 흐름이 지수 대비료스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45%나 뛰면서 오늘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수 전반적인 움직임을 쭉 살펴보셨습니다. 그렇고 이제는 종목을 볼 시간이죠. 종목에 대한 이야기 김희욱 소장과 이어서 함께해 보시죠. 기분 좋게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한 미국 증시를 방금 보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미국이 올라서 나쁠 건 없는 상황이고 또 삼성전자 실적 우려가 현실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이런 투심에 따라서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힘차게 한국 증시에 대한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오늘도 이런 분위기 이어간다고 봐도 크게 나쁘진 않겠는데요. 먼저 오늘 앞에서 보신 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올랐는데 바로 이 마이크론의 덕이 컸습니다.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둔화된다고는 하지만 이 중에서도 디램하고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반도체 시장은 중국이 과연 카피를 하거나 따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한창인데 이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 기업들은 옥석 중에서 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번스타인에서는 마켓 퍼폼을 아웃퍼폼으로 한 단계 상향을 했고요. 대신에 목표 주가는 조금 짧게 잡자.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어떤 이제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여전히 한 20% 정도 하방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마이크론의 주가는 오늘 5% 이상 급등하면서 상승을 해줬고요. 결국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어떤 환매수, 그동안의 공매도를 접고 이제 하방은 끝났다는 이제 그런 식의 인정이죠. 여기와 함께 좀 투심이 거의 같이 연동된다고 봐야 되겠고 우리 매칭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를 꼽았습니다. 다음 아마존입니다. 지난 미국 증시 하락장을 이끌었던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 이 팽주 중에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같은 날은 아마 자신 있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매수를 외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좋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서베이를 해보니까 요 아마존 고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특히 이제 아마존 프라임 같은 거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 독일 여러 개의 디비전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각각의 또 가입을 하고 거기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입비가 119달러인데 배송이 느리고 그다음에 배송비가 많이 드는 미국의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2길 배송, 딱 이제 1박 2일 만에 배송해 주는 거. 그다음에 무료 배송. 이 혜택을 넣다 보니까 아마존 프라임 고객들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큰 데다가 119달러의 이런 가입비가 전혀 아깝지 않다는 그런 비율이 75%에 달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카드, 레드, 삼성카드 이제 VIP 이런 거 보면은 연회비 막 100만 원 달하는데 혜택이 그거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프라임 고객들의 이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000달러도 지금 높은데 2,100달러로 5%가량 상향 수정했습니다. 매칭 종목으로는 국내에서 이제 아마존을 따라가려는 노력이 요즘 돋보이고 있는 SK텔레콤이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트래블러스입니다. 한때 다우 30 종목 중에 들어있었던 미국의 역사 깊은 전통 기업이기도 하고 이름만 봐서는 여행사 같지만 실제로는 보험사입니다. 또 한때는 시티하고 합병을 해서 시티
로고에 보면 우산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게 트래블러스 로고였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분리가 됐죠. 요즘에 개인 SNS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웰빙, 개인주의 이런 게 득세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새로운 곳에 가고 새로운 환경에 노출될 그런 공산이 커졌죠. 그런 만큼 이제 보험사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보험 상품 그리고 이제 수익 다변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저는 롯데 손보를 꼽았어요. 지금 금산 분리를 철저하게 좀 지킨다는 차원에서 롯데 캐피탈, 손보, 카드 세 개 지금 매각하려고 협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BNK나 우리금융지주나 이렇게 금융지주사들이 결국은 모셔갈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지금 뭐 롯데카드, 롯데손보, 롯데캐피탈 뭐 세 곳 다 뭐 실익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득실을 따지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롯데손보는 이게 교육보험 인수한 거였잖아요. 뭐 상당히 좀 탄탄하고 매각만 처리 잘 된다고 하면은 이제 분위기 좋을 것 같아서 트래블러스에 대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연결시켜서 봤고요. 바클레이즈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더하기 목표 주가도 135달러에서 145달러로 널찌감치 높여 잡았네요. 오늘 주가는 0.7% 상승하면서 118달러를 기록했으니까 아직까지 목표 주가까지는 크게 여유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도 좋고 지수도 좋고 모든 게 아름답게 보였던 미국 증시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